MIN 뉴스입니다. 금융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 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유턴도 고민해야. 2022년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향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 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22년 11월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 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 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요? 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카치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목표 정책 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 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 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 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기술산업,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 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기관도 서울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국가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들었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 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 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 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 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 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 3천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보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초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해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유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신용보증기금도 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의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업을 하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요? 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